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 수익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법인 창천의 최평국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5년도까지는 3일 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타트업도 한번 제가 코파운더로 참여해서 망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엔젤 투자자로도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는 회계사로서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자문하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스타트업 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스타트업 랩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스타트업 랩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 전문가 그룹으로서 생존과 성장을 함께 해야 되는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관리 이슈를 분석하고 실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랩은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한번 찾아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5,000명이 넘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 오디오 방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교육, 활동, 세미나 등등 지식 컬럼도 쓰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과 소통하고 스타트업이 갖고 있었던 경영관리 이슈들을 좀 재능 기부 형태로 이러한 방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유튜브를 한번 말씀하셨는데 네네. 요즘에 또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 그리고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좀 네.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가 세금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세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크리에이터 분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만든 컨텐츠와 관련돼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주된 수익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활동하는 BJ 분들은 그 아프리카 업체로부터 별풍선을 환전해서 받는 돈이 이제 수익에 해당되시는데, 크게 보면 크리에이터의 수익 규모로 구분하셔서 예를 들어 좀 상대적으로 지금 초기 크리에이터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입이 좀 작겠죠. 광고 수익이 발생은 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세금 방식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이제 스타 크리에이터들, 그들의 이제 세금 납부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이제 수입 규모가 작은 크리에이터들의 세금 신고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5월달에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습니다.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본인들의 어떤 소득 금액과 관련된 비용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된 소득 금액이라는 정보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수입이 적은 크리에이터들은 네네. 본인들이 썼던 비용들을 일일이 가계부 쓰듯이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법에서 인정되는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직접 정리해서 뭔가 내가 사업과 관련돼서 썼던 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인정해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수입 금액이 작으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직접 장부를 기록하는 비용보다 더 높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부 작성의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도 내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본인의 어떤 유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네네. 아까 말한 경비가 높은 층과 낮은 네네. 층이 있는데 그 그렇죠. 기준 선상의 금액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2,4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익 금액 기준으로 2,400만 원 미만이면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에 2,4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7,500만 원 사이 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 구간은 장부를 작성해야지만 이제 가산세를 내지 않고 세무상 신고를 다 잘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2,400 이상, 7,500 미만은 그 경비라는 걸 본인들이 작성하는 부분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면 이렇게 동영상 편집을 의뢰할 경우에 그 편집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만약에 게스트를 초대했다 그럼 게스트한테 거마비 형식으로 출연료를 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급하는 출연료,
그 다음에 방송에 출연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비라든지 방송에 노출되는 컨텐츠 상에 뭔가 지출되는 비용들, 네네. 예를 들어 뭐 키즈다, 육아다 그런 컨텐츠를 방송하는 분들은 거기 방송에 노출되는 장난감 구입 비용, 이것도 사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정리해서 기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금액이 큰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정리를 하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어렵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경비율, 법에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비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아, 네. 직접 장부 작성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 작성을 꼼꼼히 하셔야 된다.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 카드 지출 내역 이런 것들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징빙이 다 존재하는 건데, 예를 들어 동영상 편집자, 그 다음에 게스트한테 주는 출연료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이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는 것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 신고할 때도 일부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한 다음에 그 차감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매달 꼼꼼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제때 신고를 해야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한 10만 원씩 벌 수도 있고 100만 원씩 그렇죠. 벌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도 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원칙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소득은 네네.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 수익 금액을 환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튜브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이게 구글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에 그 지급하는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소득을 본인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무슨 얘기냐? 직접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알아서 자진 신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가 소액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얘기하면 당장은 국세청이 그거와 관련된 추징을 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통장거래 내역은 정보에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누적적으로 쌓여 있으면 과거치를 한꺼번에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소액이라도 크리에이터들이 알아서 좀 자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우선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하는데요. 네네.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되게 큽니다. 금액이 뭐 20% 또는 40%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납부할 세금도 계산하면 본세, 납부해야 될 원래 세금에 거기에 일정 비율의 가산세, 그 다음에 한동안 안 내고 있잖아요. 네. 이자까지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자까지요? 고리대금업자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여러분들이 제때 작은 금액에도 신고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통 이제 미래를 위해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즉 원래 본인의 직업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직업이 있으신 분, 물론 이걸 올인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예를 들어 내가 직장생활 끝나고 새롭게 나를 표현한다, 콘텐츠를 만들고 올리는 거에 대한 반응을 보고 좋아해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구독자 수가 늘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로소득이라는 형태가 있고, 본인한테 또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나 뭐 BJ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5월 달에 해야 될 종합소득세 신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수입에 내 근로자로 받는 소득까지 합치면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고액 연봉자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수익은 얼마 안 돼. 하지만 그 고액 연봉과 합쳐져서 신고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 얼마 안 되는 소득을 누락하면 나중에 그거에 대응되는 세금 폭탄은 상당히 클 수 있다. 아, 오히려 더 크게 한 방 얻어맞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럼 직장인 같은 경우는 네. 세금 신고도 같이 한 다음에 네. 이제 5월 때는 종합소득세까지 같이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끝났겠지만 그 영수증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회사로부터. 그 받은 영수증과 본인들이 창출한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한번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스타 크리에이터들 있잖아요. 네네. 대도서관이나 2, 3회 같이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들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을 세우는 것도 하나 고려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 세금의 결과는 종합소득세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개인은 종합소득세, 회사는 법인세를 내는데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되게 높아요. 최대 이제 44%까지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상당히 부담인 거죠. 내가 1억 벌었는데 건강보험까지 포함해서 이제 건강보험 추징되거든요, 소득에 대해서. 국민연금 내셔야 되고 그런 거 포함해서 50%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인을 세워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거기를 통해 등록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면서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세금은 조금 내면서 나중에 필요한 돈만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지급하면 실제 내가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불리를 정할 수 있어요. 내가 후속적인 뭔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네. 이제 뭐 크리에이터가 딱히 투자할 내용은 없을 수 있겠지만 내가 뭔가 시설을 만들어서 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워낙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들을 위한 뭔가 상품이 연결돼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회사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시면 많은 비용들이 세이브 되거든요. 세금도 줄이고 체계화된 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면 효과도 있고 법인세 감면 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익이 되게 큰 스타 크리에이터들은 법인 설립 또는 꼼꼼한 비용 처리, 이게 되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 사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께서는 그러면 고액의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을 좀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사업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 어떠냐 하는 거에 따라서 예상되는 자금의 어떤 조달 금액이 필요한 거고, 그 자금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요. 그럼 필요 자금과 그걸로 인해 결과로 얻게 되는 수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인을 할 경우와 개인을 할 경우에 차이를 분석해서 시뮬레이션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의 네팅 현금 흐름이 개인이 유리하다, 법인이 유리하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걸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스타 크리에이터들은 당장 내는 세금이 아깝고 본인이 뭔가 부동산을 산다거나 자동차를 산다거나 되게 큰 돈을 쓸 일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으로 가는 게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떼고 남은 돈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나는 어차피 다 개인 소득화하고 근데 올해도 잘 되고 내년도 잘 되고 계속 잘 될 거면 그게 이제 이연 효과만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세금이 나는 건 모든 세금을 다 개인, 모든 번 돈을 개인 자금화 시킨다면 내야 세금은 정해져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향후 사업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을 고려해서 네.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죠. 네.